자, 이번에는 명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제는 뭐냐? 명제.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단하는 한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대교는 잘생겼다. 자, 이거는 뭐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뭐 아이스크림은 이것도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도 명제가 아닙니다. 뭐 x는 3보다 크다. x가 3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죠. 이것도 명제가 아니에요. 2 더하기 3은 7이다. 이거는 틀린 식이 맞죠. 틀린 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맞습니다. 거짓인 명제라고 하죠. 명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가 어떤 느낌인지는 아마 판단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제의 뭐야? 명제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제 참거짓은요, 우리가 이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집합 포함 관계. 자, 이걸로 명제 참거짓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진리집합은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말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자, 2의 약수는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자, 일단 기본적인 명제의 포맷 자체가 이 이면에서 항상 끊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P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부분을 우리가 Q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P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Q에 해당하는 원소들에 해당하는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봤을 때 이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을 포함할 때 이때는 명제가 참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뭐 P이면 Q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무조건 반드시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를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 지금 주어진 명제, 예를 든 명제는 참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자, 이 주어진 명제는 2의 배수에 해당하는 집합. 자, 2, 4, 6, 8, 막 이렇게 있죠. 점점점점. 얘는 Q, 요 뒤에 해당하는 집합. 4의 배수. Q라고 했을 때 4, 8, 12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2는 4의 배수가 아니죠. 4는 4의 배수죠. 6은 4의 배수 아니죠. 8은 4의 배수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지금 2일 때나 6일 때는 4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맨날 일일이 다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앞하고 뒤에 포함 관계를 봤을 때 이번에는 앞이 뒤를 포함하는 상황이 됐죠. 앞이 뒤를 포함하면 명제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명제가 무조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다? 앞부분과 뭐뭐 이면에서 항상 끊는다고 했죠. 앞부분과 뒷부분을 봤을 때 뒷부분에서 앞부분을 포함을 해야지만 너희들이 진리집합을 따졌을 때 무조건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을 포함해야지만 이 명제가 참이에요. 그러면 앞이 뒤를 포함하면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때는 항상 뭐뭐 이면 이런 데서 잘라서 그 뭐뭐 이면 부분이
그러니까 앞부분이 뒷부분에 포함이 돼야지만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조건 부정.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요. 자, 부정관계에 있는 두 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볼게요. 뭐 P라는 조건을 부정하면 이제 not P라고 합니다. 이걸 not이라고 읽어요. 뭐 P라는 집합, 진리집합의 부정은 여집합이 되겠죠. 서로 부정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다의 부정은 당연히 아니다가 될 것이고, 뭐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 뭐를 포함한다의 부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용어들을 보고 좀 살짝살짝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과 배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의 역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Q와 P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역이고요. 대우는 이 명제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부정까지 하는 게 대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P면 Q이다라는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명제가 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진리집합의 포함하기에 의해서 지금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을 포함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요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U까지 그려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주어진 명제의 역을 한번 써볼게요. 자, Q이면 P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봐야 되는데, 명제가 참일 때는 Q가 P를 반드시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포함을 해야지 명제가 참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해당하는 원소들을 한번 써보면 Q에 해당하는 원소가 1번, 2번이고 P에 해당하는 원소가 1번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P가 Q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은 거짓이 돼요.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제 대우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대우는 Q이면 나피다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Q가 아닌 것이니까 Q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P가 아닌 거니까 P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Q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는 3번이고 P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는 2번, 3번이죠. 그렇죠? Q가 아닌 게 3번이고 P가 아닌 게 2번, 3번. 자, 그러면 얘가 얘를 포함하는 것, D가 앞을 포함하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참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바로 뭐냐? 바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명제가 참이면 역은 알 수가 없고요. 역은 일반적으로 거짓입니다. 대우는 반드시 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내는 결론. 그럼 대우는 그럼 보통 어떨 때 쓰냐? 명제의 참 거짓이 불분명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x가 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명제가 참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좀 불분명하단 말이야.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쓰자? 바로 대우라는 명제를 써버리자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대우를 씁니다. 그럼 대우를 주게 되면 이 조건을 부정을 하죠. x는 이면이 되겠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아니다가 는이 되겠죠. 이거 이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x는 2고 요거에서 x 값이 지금 뭐하고 뭐가 나오죠? x 값이 2하고 마일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하나고 얘는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요 집합이 요 집합을 포함하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가 뭐가 된다?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는 뭔가 불분명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몇 번입니까? 이게 4번, 5번. 자,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자, 요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필요 충건이 뭐죠? 충분이죠. 자, 일단은 필요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서울 시민이면 뭐 지구인이 되기 위해 필요와 충분만 들어간다고 얘기해 봅시다. 반대로 지구인은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해 뭐뭐하다 하는 말, 필요하고 충분만 들어간다면 서울 시민으로 태어난 순간 지구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얘는 충분합니다. 반대로 지구인이 된 순간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필요하죠. 막 여권도 있어야 되고, 여권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냐, 뭐 시민권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로 살아야 되겠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서울 시민이면 지구인이 되기 위해서, 지구인은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해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했으면, 항상 뭐뭐 이면, 여기 앞과 뒤를 딱 잘랐을 때, 지금 서울 시민에 해당하는 집합을 우리가 P라고 보고 Q라고 봤을 때, 지금 지구인이 서울 시민을 다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앞을 포함했을 때, 앞과 뒤를 비교를 했을 때 뒤에서 앞을 포함하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앞하고 뒤를 비교했을 때 앞이 뒤를 포함하면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앞과 뒤의 포함 관계를 보고 앞이 뒤를 포함하는지 뒤가 앞을 포함하는지를 따져서 잡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확하게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뭐 여담으로 필요 충분 조건은 앞하고 뒤하고 서로가 같은 거예요. 자, 요런 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요런 거 좀 잘 나오니까 좀 얘기를 조금만 한번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절대부등식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 예를 들어서 x는 y는 0이다 나왔어요. 자, 얘가 이제 조건이 p고 지금 q에 해당하는 애가 1번은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2번 자 q에 해당하는 친구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3번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0이다. 자 4번 어 4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5번 절대값 x 더하기 y는 0이다. 뭐 6번 어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 XY는 0이다. 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 이 정도만 해볼게요, 일단.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이 P하고 서로 무슨 관계인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얘가 지금 현재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이제 뒷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로가 되려면 우리 제곱이라는 것의 특징은 이게 전부 다 실수 조건이라고 합시다. XY가 실수 조건이고, 이 제곱이라는 놈은 반드시 0보다 무조건 큽니다. 제곱이나 이 절대값이나 이 루트라는 친구들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말의 의미는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 x 자체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이미 얘가 두 개를 더했는데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인데 더해서 0이 되려면 x하고 y가 둘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절대값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등호 성립할 때만 x가 제로인 거야. 그럼 얘가 제로가 되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제로가 되려면 둘 다 제로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루트도 마찬가지죠. 루트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제로가 되려면 x가 제로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 3번도 x와 y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 너도 필요 충분 조건이야? 자,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제곱과 제곱을 더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4번도 4번이 좀 다르죠. 얘는 이제 x하고 y가 꼭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x가 0이 아니어도 되고 y도 0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x, y는 그냥 모든 실수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실수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제로 제로도 될 수도 있고 그냥 무조건 모든 실수. 다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얘가 더 많으니까요. 케이스가. 얘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0하고 0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개 많은 거죠. 자, 5번도 보시면 x 더하기 y가 제로가 되려면 절대값이 제로가 되려면 둘 다 0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도 있겠지만 그냥 x는 마이너스 y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부호가 서로 다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얘도 뭔가 많죠.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고 자, 6번 같은 경우는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가 0이고 y가 0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x가 0이 아니고 0이고 뭐 y가 0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고 x가 0이 아니면서 y가 제로가 되는 경우 있죠. 둘 중에 하나만 반드시 0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가 이거 외에도 이런 두 가지 더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따져줘야 되고 이렇게 필충이 되는 케이스 같은 것도 좀 웬만하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3단 문법이 있어요. 자, 3단 문법. 몇 번이죠, 얘가? 5번이죠. 6번의 3단 문법. 3단 문법은 보통 이제 대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대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처리를 해요. 어.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면 뭐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 이 다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진리집합의 관계를 봤을 때 Q가 P를 포함하고 R이 Q를 포함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Q 안에 P가 들어가 있고 또 이 Q를 또 R이 먹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R이 P를 먹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연결을 시켜서 P이면 R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3단 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3단 논법을 좀 명확하게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어, 예를
3단원법 예를 한번 문제를 만들려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음, 좀 생각을 좀 하고, 그냥 만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뭔가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 자, 이건 나중에 좀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절대분식 7번이죠. 절대분식. 자,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무조건 성립하죠. 무조건 성립.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제곱. 이거 절대부등식입니다. 어떤 거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고요. 절대값 씌우는 것도 무조건 0보다 크고요. 루트 자체도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차식. 2차식에서 절대부등식이 성립할 때가 있는데,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라는 애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반드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고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부등식 성립하려면 첫 번째 A는 일단 아래로 블록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 있죠.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부분이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0보다 작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는 이런 것도 되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되고 떠 있는 것도 되는 거야. 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A가 0보다 큰 것도 되지만 얘는 판별식이 이게 제로인 거고 이게 제로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 등호가 있으면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등호가 들어가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D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호의 유무에 따라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따져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실수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뭐 뭐 할까요? 뭐 4가 0보다 크다. 이때 a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뭐 바로 판별식 쓰면 a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쓰면 되겠죠. 4ac 이렇게 쓰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죠. 판별식. 그래서 a제곱 빼기 16은 0보다 작고 그럼 a의 범위는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얘가 0보다 작고 그럼 a의 범위는 우리 작으면 사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와 마이너스 4 사이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 있습니다. 몇 번이죠? 8번. 자, 산술기하 평균, 산기라고 쓸게요. 얘는 반드시 양수 조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수 조건에서만 쓸 수가 있고요. 자, 뭐 A와 B가 둘 다 0보다 클 때 둘이 더한 값은 반드시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고 이때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는 요 안에 있는 애가 좀 뭔가 좀 단순해진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해진다. 자, 뭐 예를 몇 개 좀 들어보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얘는 산술기하 평균을 뭔가 하여튼 양수 뜨면 그냥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최대 최소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최대 최소 물어보면 그냥 산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자, 예를 들어서 자, x 더하기 x가 뭐 3보다 커. 일 때 x 더하기 액마 3분의 뭐 4의 뭐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거의
산술기 쓰라는 거예요. 일단 최소값 구하라고 한다면 산술기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뭔가 단순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뭔가 약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변형을 시켜서 이 분모를 날릴 거예요. 아까 약간 분모 날린다, 날라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간 거예요. 그럼 x에다가 요거 마삼을 없앨 거야. 이제 곱해서 없앨 거니까 여기다가 빼기 3 하나 딱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원래식 플러스 액마 3분의 4 쓰고 이 빼기 3 했으니까 더하기 3까지 추가시켜서 원래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A의 역할을 하는 애가 얘가 이제 A가 되는 거죠. 얘가 A의 역할, 양수잖아요. 어차피 X가 3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가 되죠. B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일단 3은 어차피 나중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 가지고 바로 선술기가 때리는 거예요. 2루트 A, B지. 그러면 A, B 그대로 써줘. 액마 3, 이렇게 들어가. 액마 3분의 4 이렇게 바로 써버려요. 그럼 얘랑 척척 지워지죠. 그럼 이게 4가 되니까 루트 4가 2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요? 이 전체 4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결국 A와 B, 요 A와 B 자리에 더해지는 것의 최소값이 4가 나온다는 거고, 여기는 3이 나왔으니까 요 친구는 최소한 몇보다 크거나 같다? 7보다 크거나 같다는 표현이 됩니다. 아,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7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의 X 값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의 x 값을 물어보면 이때 x는 어떻게 구하냐? 이 a하고 b하고 같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a 자리가 지금 현재 액마 3이고 b 자리가 액마 3분의 4잖아요. 그치? 여기가 이제 a 자리. 자, 얘가 a 자리고 여기 b 자리죠. 자, 그러면 여기에 액마 3을 올려주게 되면 액마 3의 제곱은 4가 돼요. 자, 그러면 액마 3은 2 아니면 마이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5가 되던가 1이 나올 텐데 지금 조건에서 x가 3보다 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x는 얼마 나온다? 5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x값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봤어요. 그 산술기와 평균은 그래서 뭔가 A, B를 할 건데 이 A, B 이 부분을 할 건데 얘가 좀 단순해진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좀 쉽게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한번 10번인가요? 5번인가?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번 얘기해 보면 코시 슈바르츠 이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을 텐데 자, 얘는 이래요. 그냥 1차식을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도 이제 이거는 뭐 양수 조건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걸 똑똑 떼서 x제곱 y제곱 떼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a, b도 떼버리고 그래서 요거를 전개하면 성립한다라는 게 바로 후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이때 등호는 자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 13일 때 2x 더하기 3y의 뭐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1차식 떴고 제곱제곱이 떴죠. 그럼 제곱제곱 뜨면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1차식짜리 얘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놓는 거야. 그러면 바로 넣어보자. 2x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 바로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y제곱 똑똑 떼가지고 x제곱 y제곱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 a, b 역할을 하는 애가 2고 3이죠. 이렇게 써줘. 그럼 얘가 13이고 얘도 13이잖아. 그럼 얘는 2x 더하기 3y의 제곱이 되죠. 그럼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 2x 더하기 3y의 전체의 제곱은 13의 제곱보다 작잖아. 그러면 우리가 작을 때는 사이다가 되죠. 그러니까 13과 2x 더하기 3y 13이 되는 것이고
그럼 최소값은 얼마다? 마십삼.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최대는 13이 되겠죠. 얘가 최소, 최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쌤이 설명을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뭐 기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류법. 기류법은 이런 거예요. 결론을 부정해서 오류임을 그러니까 거짓인 거죠. 이 결론 자체가 부정한 게 거짓이야. 오류가 났어? 그러면 참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기류법입니다. 아주 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건 뭐 증명까지 해서 풀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는 우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쌤 강아지는 없지만 강아지 넣어 쳐봅시다.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어떤 명제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기류법을 이용하면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사람이다. 아니다의 부정은 이다겠죠. 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증명을 막 해요. 증명을 막 합니다. 이것저것 막 해요. 했는데 해보니까 강아지는 사람이다가 거짓인 거야. 그럼 강아지가 사람인 게 거짓이면 결국 뭡니까?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기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부정을 하고 정리해봤더니 뭐 어쩌고 주저주저 했더니 그게 거짓인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이게 아닌 거니까 사람이 아닌 게 아니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람이다가 아니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기록법입니다. 그래서 거의 기록법 문제들은 이 부분들을 좀 쫓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텐데 빈칸을 채우는 문제들이 좀 나오겠죠. 직접 증명하는 거는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